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지금의 제목은 주제 자체를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건 약간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주제 자체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번 가볍고 그렇게 부드럽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방송인 그 개그맨 중에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몰래카메라 다음에 진행하는 MBC 프로그램 중에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심냉장고 프로의 취지 자체가 신호등을 지키고, 특히 새벽 시간에 차들이 싱싱 달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그런 걸 잘 규칙을 지키는 모범 시민을 찾아가서, 특히 그 교통 프로그램 홍보 차원에서 그 새벽에 그 프로 진행 중에 새벽 시간에 다들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싱싱 달릴 때 장애자 부부가 있었는데, 그 신호를 철두철미하게 보지 않는 가운데 지키는 그런 양심냉장고 주인공인 장애자 부부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장애자 부부가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서두에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양심냉장고의 프로가 그런 양심적이고 규칙과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모범 시민을 찾아서 포상과, 그리고 냉장고를 포상으로 선물로 이렇게 이벤트로 기획해서 이렇게 그걸 창조하고 기획하고 구조적으로 조건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으나, 그 프로가 방영되기 이면에는, 즉 이전에는 그런 원칙과 기본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으면, 신호 하나를 지키는데 새벽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고 기본적인 텍스트라는 거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관이고, 그것이 지켜지는 세상이 도덕과 윤리가 살아나는, 그리고 규범이 꼽히는 그런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원칙적인 그런 기본적인 도덕과 예절이 어긋나 있으면 그런 프로가 오늘날의 태동에서, 물론 방영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이 만들어지자는 취지로 그 프로를 진행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프로 이전에는 씁쓸한 그런 마음까지 함께 동반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본과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 주제에서 제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는 기본과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 조건이 가장 완벽한 조건인데, 이런 조건은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처럼 무슨 도인도 아닐 바에는 이게 실행되고 실천되는 데는 굉장히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그런 조건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은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성인군자도 아닌데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하고 부딪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양보하고 숙여주는 방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숙이고 상대방한테 숙여주고 양보하는 건 여러분 마음자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는 데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도덕적 잣대와 윤리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소인배가,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소인이
대인 흉내, 즉 협객 흉내를 내는 것도 어색하지만 반대로 대인이 소인배 짓을 하는 건 더욱더 어색한 그런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인처럼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대범한 척 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범한 사람이 소인배처럼 졸렬하고 유치한 그런 조건 속에 놓이는 것도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숙이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양보하는 그 방법에 놓이지 않는 건 정말 도인으로서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 원칙적인 도덕적인 기본과 이 잣대가 여러분 삶 속에 허용되지 않고 이게 포용되지 않느냐 하면은 이건 간단해요. 속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도인의 입에서는. 여러분들 쏘가지가 못 돼서 그래요. 즉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 모나기 때문에 숙이는 방법에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양보하는 그 조건에 그 원리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늘 부딪히고 늘 싸우고 다투고 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삶에 있어 사람들과 늘 부딪히는 그런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모나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각져 있다는 거잖아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처럼 끝이 모서리가 뾰족뾰족해서 사람들한테 쿡쿡 찌르고 또 쿡쿡 찌름을 받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는 그 조건, 그 인간관계, 이걸 모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조건은 굉장히 부족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모난 사람의 출발점은 반드시 부족한 자격지심과 모자라는 열등감으로 피해의식으로 결과로 혹은 증상으로 여러분 삶에 놓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일체가 쿡쿡 찌르고 쿡쿡 찔림을 당하고 쿡쿡 찌르는 가운데 모나기 때문에 끝이 뾰족한 모난 행동과 모난 말과 모난 인성과 모난 성품이 발현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재미없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건 실례로 재수 없고 그리고 모간하고 그리고 온통 열등하고 피해의식 덩어리며 자아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피해의식적인 그런 사이클 때문에 항상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합류할 수 없는 적어도 회식 자리에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항상 삶에 배제되는 그런 왕따의 인생,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모간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가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간관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이 직장이고 그리고 삶 속에 놓이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인성과 모남 그리고 어긋난 그리고 뒤틀린 여러분의 자아와 성품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동화되고 쉽게 합류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적인 그 사이클과 그 테두리 안의 데이터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다혈질이고 분노 조절 장애며 인격성 장애 그리고 ADHD 같은 그런 완전한 그런 있잖아요. 그 성격 장애 같은 거, 인성 장애, 뭐 인격 장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표현되고 표출되는 가운데 화, 분노, 완벽하게 엉켜 있는 여러분의 자아 성향이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부딪히게 한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에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숙이는 방법과 양보하는 방법이 병행되고 선행될 때 여러분 삶은 훨씬 더 부드러운 가운데 신뢰와 믿음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여러분의 세계, 미래 이런 것은 굉장히 보장된 그런 훌륭한 조건 속에
귀일시킬 수 있고 합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가운데 양보하고 겸손한 가운데 숙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쉬운 방법이 여러분 인성의 자아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조건 속에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그 자아의 변화 속에 여러분이 놓여줄 때 겸손할 수 있으며 혹은 숙이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난 성품과 상처, 억압아 그리고 엉켜있는 그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비의식적인 그 삶의 패턴이 인성으로 결과로 증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 삶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은 혼자서는 못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인간적인 관계적인 유대적인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되고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삶이 지속되고 연속적으로 동시성을 가진 채 확장될 때 여러분 삶에 놓인다. 삶의 역사 속에 조건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숙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양보입니다. 그런데 쏘가지라고 했잖아요. 쏘가지라는 말. 쏘가지가 못됐다. 저 참 쏘가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쏘가지가 못됐다라는 그때 말씀드리는 쏘가지는 절대 욕이라든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쏘가지는 내 속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좌뇌적인 인간, 즉 좌뇌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여러분이 행복을 경영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이는 방법과 양보하는 방법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여러분 자아가 그만큼 강하고 여러분 자아가 그만큼 목아나 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난 건 모서리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게 깎아버리면 되고 여러분들의 찢어지고 억압받고 상처받은 그 마음은 따뜻하고 조화롭게 바꾸어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은 부딪힘보다는 여러분 삶은 부딪힘 반대되는 개념으로 쉽게 융화되고 따뜻함에 융화되어서 여러분이 동시성을 가진 그 삶의 연속적인 그 삶의 패턴에 행복으로 전개되는데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아의 변화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때 자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건 일종의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뭐 유튜브에서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모나지 않는 그런 성품은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요. 초스피드 시대고 제5의 전자혁명 웹 시대고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고 진보되는 이 문화혁명 시대의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사회 구성원이라면 책임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성이 동반되고 선행되고 전제될 때 여러분 사회는 미래는 그리고 세계는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 세계화적인 미래의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은 그리고 그 조건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훌륭한 조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놓일 수 있으며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그 조건에 여러분이 쉽게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숙이는 방법과 양보하는 그 방법에 쉽게 노출되는 패턴 그것을 찾는 건 명상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상은 특정 장소에 가서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혹은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혹은 아내와 남편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날 있었던 일을 철저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그 자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숙이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를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쏘가지가 못된 겁니다. 속 안에 있는 지성이 나쁘고 탁하며
그리고 졸렬하고 유치한데 여러분 기파가 엉켜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수용심이 필요하다. 이 자아의 변화는 수용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용기는 수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열등한 거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나는 못났다, 내 성격이. 그리고 나는 내 자아가 강함으로 해서 늘 부딪히고 늘 싸우고 다투며 나는 사람들과 구조적인 조직 속에서 구조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다. 나는 내 품성이 스스로 조화롭지 못하다. 혹은 따뜻하지 못하다 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조건을 수용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못남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착함과 선함에 그리고 그 조건에 놓인 여러분의 양심적인 그 잣대, 양심 냉장고, 서두에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신호 지킬 수 있습니까? 새벽에 그 양심 냉장고의 장애인 부부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새벽 3시에 4시에 여러분은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그 신호를 지키고 기다리는 그런 투명하고 청정한, 즉 영과 혼이 살아있는,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훌륭한 인성을 지닌 그런 주인공이었습니까? 10중 8구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사는 그런 이상한 구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신호를 지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이상한 대접을 받는 술수와 그리고 교모한 술수와 그런 편협한 그런 정말 졸렬한 그런 병법과 그런 편법적인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밟고 올라가면 되는 그런 만능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물들어버린 영육이 뒤틀려버린 어긋나버린 그런 이상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왠지 손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많은 부딪힘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다 속여버릴 수는 있어도 스스로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양심이 스스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그 조건 속에 놓일 때 여러분 양심이 두 음양의 조화로운 양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가 난 삶 속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극하고 따뜻한 둥글둥글하면서 원만한 그 삶 속으로 여러분 삶을 안내해 준다는 그 사실, 그걸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쏘가지가 못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열등하고 그리고 비의식 속에 갇혀 있음을, 그리고 욕망과 가짐의 집착 속에 놓여 있음도 인정하십시오. 그렇지만 가끔은 그 양심이 원하는 선함 속에 합류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진 수용심은 여러분 자아의 변화를 완벽하게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숙이고 양보하는 그 삶에 여러분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할애한 시간만큼 여러분 삶의 질이 세계로 미래로 아주 축복받는 가운데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수용해 주십시오. 이상 지리산의 노천이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주제 자체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숙이고 양보하는 건 수용심이 가장 빠르다더라. 내가 스스로 못남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인성과 그리고 부족한 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정직한 신뢰와 그리고 순수한 순리적 믿음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 삶은 아주 가치 있고 철학적인 삶으로 그리고 건강한 따뜻함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상 삶에서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